자, 독립시행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시행. 자, 앞에서는요. 사건 A와 사건 B 사이의 독립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두 사건 사이의 독립, 사건과 사건의 독립. 이번에는 시행과 시행 사이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너무 당연한 선택이긴 한데 친구하고 동전 던지기를 해요. 그래서 앞면이야 뒷면이야 맞추기를 해요. 그런데 10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왔어. 자, 이번엔 어디다 걸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번에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면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의 심리상. 자, 거기에서 이야기한 앞에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이번에 던졌을 때 마찬가지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로 동일하다. 이게 바로 시행의 독립이에요. 자, 주사위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주사위를 던질 건데 1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5번 던졌을 때 2번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이 나왔고 1이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나왔고 안 나왔고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자,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확률도 동일하고 다 동일하죠. 게다가 이렇게 되는 사건과 이렇게 되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나요? 없어요. 그럼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면서 이렇게 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돼. 근데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이 앞에다가 경우의 수를 곱해줘. 그게 바로 오컨비네이션 2예요. 자, 독립시행 발생 확률이 P인 사건 A에 대해서 발생 확률이 P인 사건 A에 대해서 N번의 시행 중 R번 발생 확률은 P의 R제곱 1-P의 N-R제곱이 N컨비네이션 R번 있다 해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독립시행입니다. 이때 1-P는 Q라고 써주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 그 밑에 있는 645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6개의 상자가 있고 여기다 10개의 공을 때려 넣는데 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같은 공이 문제 읽지도 않고 같은 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6개의 상자에다가 10개의 공을 때려 넣을 건데 여기에 4개라 그럼 3H4 그럼 이쪽도 따져야 되나? 3H6 여기에 4개 들어가면 당연히 이쪽 6개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 때문에 문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로 다른 공 10개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공이라고 인식을 좀 하셔야죠. 우리가 독립시행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이 문제를 만났다. 어떻게 푸느냐?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10승이에요.
그 다음에 10개의 공 중에서 4개를 가져다가 여기에다 넣을 겁니다. 3의 4승이죠. 나머지 6개의 공은 여기에다 넣을 거예요. 3의 6승이죠.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이걸 독립시행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넣는 사건 넣을 확률을 P. 근데 P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그렇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야. 10번 중에 4번 2분의 1의 4제곱, 나머지 6번은 2분의 1의 6제곱. 이게 독립시행을 배웠을 때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교해 보시면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아까 여기서 예를 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저렇게 경우의 수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확률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독립시행을 조금 까다롭게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앞뒤를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거는 우리가 자꾸 뭐라고 인지를 해야 되냐면 이건 경우의 수야. 언제나 n 컨비네이션 R로 일정한 값을 띄게끔 하면 그건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약 조건을 막 가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거를 두 가지 발생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사건 A, 사건 B, 사건 C 정도로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경우로 나눠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647번을 한번 봐봐. 647번은 경우의 수를 건드려주는 건데 잘 생각을 해봐요. 문제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요 축은요 시행 횟수, 즉 n이 될 거고요. 요 y축은 an 값이 될 겁니다. 성공 횟수.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 따르면 목표지가 10,4가 목표지야. 10번 중에 4번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 몇 가지만 구하고 나면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10번 중 4번을 성공했기 때문에 10분의 4의 4승 그리고 10분의 6의 6승을 경우의 수만 곱해주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번에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게 되면 n도 늘어나고 an 값도 1만큼 늘어나.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실패를 했다라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겁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제약 조건에 이걸 넘어갈 수 없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y는 10분의 4x. 그럼 이 이하에 있는 격자점이 어떤 분포를 띠는지 일단 좀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그림을 이렇게 주고 그림이 아니지. 왜 이렇게 위로 그렸대? 잠깐만, 노란선 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겠네요. 5,2를 지나게 그렸어야 되는데 4,2를 지나게 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로 가는 길은 이러한 대각선
직선길하고 가로로 가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여? 요 안에 23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애들이 생각하기에 적당히 노가다로 해도 될 것 같겠지만 쉽지 않아요. 저 23가지 뭐 하는 거. 이렇게 경우의 수를 건드려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선생님 앞에 아까 그 문제랑 네 맞아요. 그래서 650번이나 651번 같은 경우는 아까 풀었던 그 문제를 조금 다르게 변형한 겁니다. 다르게 변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조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또 652번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중간중간에 넣어놓은 이유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씩 있다.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로 모두 같고요. 자, 1번 K번째에 10원짜리 동전을 딱 던지고 게임이 끝나. 게임이 끝나는 게 언제 끝났냐라고 되어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셋 다 앞면이 돼야지 던지는 게 끝나요. 그럼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자, 그런데 1번에서 묻는 거는 K번째에 10원짜리만. 자, 그러면 10원짜리는 계속해서 뒷면이 나오다가 막판에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2분의 1의 K승이 되겠죠. 그 이외에 50원짜리나 100원짜리는 그 이전에 이미 앞면이 나와서 끝나버려요. 어디에서 앞면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면이 나와서 끝나버려요. 이거를 바보같이 첫 번째 앞면이 나온 경우, 두 번째 앞면이 이러지 말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여사건이다. K-1번까지 안에 앞면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사건은 그때까지 전부 다 뒷면이 나오는 2분의 1의 K-1제곱이다라는 거야. 그거를 1에서 빼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K번째에 10원짜리만 딱 던지고 끝날 확률은 2분의 1의 K승과 1-2분의 1의 K-1승의 제곱입니다. 50원짜리와 100원짜리. 그럼 이걸 활용해서 2번 문제를 보시면 1번 같은 게임에서 마지막에 동전을 한 번만 던진다? 그게 1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100원짜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일단 곱하기 3을 해줘요. 그런데 그 K가 두 번 만에 끝날지 세 번 만에 끝날지 이런 건 모르니까 K의 2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무한등비급수구나. 근데 무한등비급수인데 얘 전개에서 세 개로 쪼개가지고 각각 R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R 값을 이용해서 세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1-R분의 A 아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엔 한 개가 아니라 동전도 N개 중에서
마지막에 동전을 2개를 던졌대요. n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얘는 이런 확률인 거고요. 나머지 n-2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기 독립시행을 사용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K는 2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겠죠. 이걸 전개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식이 된다라는 걸 조금 유도해 보시면 되겠고, 아시겠지만 n-는 앞으로 일찌감치 빼시면 돼요. 상수니까. 뺀 다음에 얘하고 얘를 가지고 얘 전개하면은 어떻게 앞에서 이항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시그마로 예쁘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초항으로 하기 때문에 1-r분의 a를 각각별로 해서 시그마로 표현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식이 될 겁니다.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 오늘 이 책을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끝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각각 주제별로 한 2-3문제 정도씩만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너희들이 좀 풀어보면서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답변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할 테니까 평소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풀어볼 시간을 못 가진 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시간을 줄 테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실강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푸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 풀어보자.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립시행에서 최대값 구하기. 자, 거기 예제 문제 한번 보자. 주사위를 35번 던지는데 1이 몇 번 나올 확률이 제일 크냐 이거야. 이거 생각해보자. 1이 몇 번 나올 확률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치? 6번이 나올 확률이 제일 크지 않겠어? (35 곱하기 6분의 1 하면 대략 6에 가장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유형은요 R번 나올 확률을 한번 생각해보면 35 컨비네이션 R 곱하기 6분의 1의 R제곱 6분의 5의 35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해서 잡아요. 그래놓고 얘는 그냥 딱 정형화되어 있는 유형이야. PR분의 PR 플러스 1이 1보다 작아지는 R 값을 찾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감소하는 지점을 포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5 컨비네이션 R, 즉 35팩 R팩 35 마이너스 R팩 6분의 1의 R제곱 6분의 5의 35 마이너스 R제곱 35팩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약분을 합시다. 약분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없어지고 R제곱 그 다음에 얘가 밑에는 하나 더 많죠? 이렇게 위에는 6분의 1 밑에는 6분의 6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 일단은 여기에는 분자에 5가 남았고 여기 분모에는 R 플러스 1이 남았으니까 5R 플러스 1. 자, 그 다음 얘는 좀 지워볼게요. 여기에는 35 마이너스 R
이게 1보다 작다. 5R 플러스 5가 35 마이너스 R 쓱싹. 오 잠깐만, R이 어떤 값이 나오냐면 5보다 크다가 나와. 이렇게 정수로 똑 떨어질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만약 이게 는이었다면 이것도 는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P5와 P6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R이 5보다 커지는, 즉 6부터는 P7, P8 이 값들이 감소하고, 얘네들이 감소한다는 건 그 이전은, 그 이외에 다른 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꼭 이렇게 정수로 떨어질 때에는 최대값이 얘네 2개씩 나온다는 거, 그거 좀 명심하세요. 그래서 P5와 P6 둘 다 최대값이 된다. 우리는 아까 6만 예상했는데 5일 때도 동일한 확률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654번 볼까? 얘는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 이거를 P에 관한 N차식으로 보는 거야. N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은 뭐 해야 돼? 미분해서 극대차 찾아야지, 극대. 그래서 F' P를 봐. N 컨비네이션 R은 상수고요. R, P의 R-1제곱, 1-P의 M-R제곱. and M-R로 묶고 P의 R제곱, 1-P의 M-R-1제곱. 자, 이렇게 해주면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1제곱, 1-P의 M-R-1제곱 하고 남는 게 R, 1-P와 M-R, P 이렇게 남아요. 자, R-PR 더하기 MP PR. 와우, 쏘리. 비분을 아주 삽질을 하네요. 여기 마이너스 그거 빼먹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증간표를 확인하면 n이 p분의 r일 때가 극대이자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n이 p분의 p가 n분의 r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와봤어요. 너무 똑같은 문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656번 같은 경우는 잘 해보시면 이차함수가 막 이렇게 나오고 할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점화식과 관련된 문제 유형입니다. 다들 이제 점화식 같은 경우는 열심히들 많이 연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657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점화식을 이용한 확률 문제는 논술 문제도 찾아보면은 꽤나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두어야 하는 유형이고, 보통 학생들이 점화식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구하는 건 잘하는데 점화식 자체를 찾아내는 거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657번처럼 아주 심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뭐 편안하게 점화식을 못 찾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자, 강혁이가 자유투를 하는데 한 번 성공한 후 다음번에도 성공할 확률이 0.7,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실패할 확률은 0.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Pn 플러스 1은 n번째 성공한 경우와 n번째 실패한 경우로 나뉩니다.
성공한 경우에 n 플러스 1번째의 성공 확률은 0.7이 되고요. 실패한 경우에 n 플러스 1번째의 몰라. 자, 정하식하고 무한번하는 요 주제는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